속보. 한화와 두산이 손잡고 KF-21 엔진을 생산했다. 엔진 디자인 공개. 미국이 의심스럽다. KF-21 엔진의 무서운 추택. KF-21 국산 엔진 28,000파운드급 껑충.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6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과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특히 무인기 엔진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기 엔진 개발에 나선 것은 세계 5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따른 것이다. 2013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착수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한 점이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다. 우리나라는 전투기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최근에야 FA-50 파이팅 이글과 KF-21, 보라매 등 국산화율 60에서 65% 달성으로 필리핀과 폴란드 등에 수출하거나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등 무시 못할 수준에 올랐으나 단 하나 하지 못한 게 바로 항공 엔진이었다. 전투기의 가스터빈 엔진은 미사일 추진 구동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가전략물자로 엄격히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제작 기술, 소재 기술 등 노하우를 항공용 엔진 개발에 적극 활용한다면 성공 확률이 높다.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항공 엔진 산업의 기술력은 뛰어나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추력 1만 파운드 포스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해 가장 난도가 높고 핵심 기술로 꼽히는 2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 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 엔진 개념 설계도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두산에너빌리티의 항공용 엔진 사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항공 엔진 국산화 개발의 기대는 크다.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항공 엔진 개발에 쏟아넣어 국산화를 앞당겨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2.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 공식 방문, 군사협력 빠르게 확대. 진행자,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29일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우소프 장관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군사,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건의 양자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평양에 도착한 뒤 첫 회담 상대로 노광철 국방상을 만나 우리는 최고 수준에서 달성한 모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동지로 표현하면서 오늘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노 국방상은 양자 사이 군사적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군대의 항구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로우소프 장관의 공식 방문이 양국의 국방력과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군대 사이 우회, 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유용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교환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는 북한군 위장대가 참여하는 공식 환영 행사가 열렸으며 노광철 국방상이 벨로우소프 장관을 영접했습니다. 환영 행사 현장에는 싸우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 불패의 친선 단결 만세, 러시아 연방 국방상 벨로우소프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국방장관이 북한을 찾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기자,
벨로우소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러우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의지를 밝혀왔고 미국과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무기 사용 허용 등으로 러시아 남부전선과 쿠르스크 등에서 전투가 한층 격렬해졌다며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면서 러시아로선 추가 병력도 필요하고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에이테크스 섀도스톰 등 장거리 공격까지 지뢰 사용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졌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다시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위중한 시기에 국방수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군 추가 파병, 그리고 추가적인 무기 공급 이런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벨로소프 장관이 북러 간 빠른 군사협력 확대를 언급한 것으로 미뤄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요?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벨로우소프 장관의 북한 방문은 전선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과 북러 동맹이 아주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행보라며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상당한 수준의 군사협력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러시아 국방장관이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것은 중장기적인 북러 간 군사교류협력 계획에 서명할 가능성이 일단 제일 커요. 이들은 통상 1년 또는 2, 3년 단위로 교류협력 계획에 서명하기 때문에 그런 협력 의제가 다 조율됐고 장관은 그걸 서명하는 겁니다. 두 박사는 군사협력 계획엔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찰위성 개발 등 우주협력과 재래식 무기 성능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고 공개하지 않겠지만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 러시아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나 극진하게 대우한 사례로 미뤄 벨로소프 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두진호 박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행보이기도 했던 걸로 보인다며 벨로소프 장관도 이번에 해당 사안을 위제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국의 연합뉴스 TV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도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한국군이 대응 조치에 나서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35분께부터 오후 1시 53분께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와 남해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습니다.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양국 폭격기와 전투기 등이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이어도 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거쳐 독도 쪽으로 향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북동쪽에서 독도를 향해 남하했습니다. 이들은 독도 남방 해상에서 일정 시간 같이 비행하다가 이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오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러 군용기들의 이번 비행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뤄진 걸까요?
합참은 중러 양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동해 공역에서 제9차 연합 전략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카디즈 진입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근 1년 만입니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카디즈에 진입시키곤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그러나 러우 전쟁과 북한 군 파병으로 한반도에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비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